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해석진과 함께하는 콜 컨텐츠 오늘 할 거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비료 회사죠. 진로, 화이트 진로에서 요즘 뭐 이제 어떤 그런 프리미엄 소주 이런 게 아주 난립니다. 1924 헤리티지라는 새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뭐 주당들은 지금 막 호기심 천국입니다. 이거 맛 어떠냐고 제 주변에서도 제가 제 주변에서 난리였어요. 야, 나 그거 유튜브 찍기로 했는데 그거 요즘 인기야? 그러니까 헐! 좀 받아오래. 그래서 살짝 받아놨습니다. 최고급 2000쌀 100%로 3번 증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포장을 까기만을 기다렸는데 포장을 깠더니 웬일? 이런 잔을 제공해줘요. 게다가 요거는 항균 작용을 하는 구리로 된 잔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얼려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요건 사실 여러분들 언더락 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요 잔의 테두리가 요게 또 24K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요거 살짝 긁어가지고 요즘 금값 올랐는데 좀 팔면, 그렇게 해서 리뷰를 이제 술만 리뷰를 하기만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사는 얘기 및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럼 혼술 건배하러 고고고. 자, 좋네. 제가 이게 있어요. 야, 이거 있는 사람 얼마 안 될 거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건 진짜 이 댓글 술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형님 그걸 갖고 계시다니 이거야. 이게 이제 옛날 일품 진로거든요. 여기 보면 좋은 술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기에 10년이라는 기시가, 이런 그 숙성된 감칠맛도 있는데 뭔가 숙성된 맛이라기보다는 신선한 소주의 맛이 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갓 만든 술의 맛이라는 그 어떤 생생한 맛이 살아있어요. 그 기운이라고 하나? 우리가 일본을 가면 초밥 왕들, 초밥을 쥐는 에너지가 엄청 있다고 해. 그래서 방금 만든 음식 특유의 그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 진로 1924에는 고급스럽고 되게 걸러낸 듯한 깨끗한 맛임에도 방금 만들었다는 그 기운이 좀 느껴져 있다. 일과 휴식. 이제 사실은 원래 이제 휴식의 시즌으로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술 컨텐츠가 딱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 이 핸드폰도, 그다음 자동차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화면이 켜져가지고 내가 뭐 시킨 걸 대답해주고 이런 것들, 전화를 하게 해주고 자동차 어디론가 이동하게 해주고 이런 게 다 어떤 에너지를 넣고 그 에너지가 굴러가게 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단 말이야. 인간도 사실 뭐 그 기계랑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단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움직임을 하고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혼의 충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BTS가 얼마 전에 잠깐 뭐 스탑을 하겠다라고 했잖아. 난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쉬어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를 한다고 했는데 쉬질 않게 돼버린 거야, 몇 달을. 그러다 보니까 쉰 동안 쌓여있던 내 어떤 생각들, 혹은 뭐 어떤 느꼈던 감정들, 혹은 그동안 내가 지켜봤던 관찰한 것들에 대한 나의 어떤 소감들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시간이 나는 유성훈을 하고 있단 말이야. 유성훈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난 소모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못 하겠는 거지, 그거를. 그런 면에서 일과 휴식에서 휴식의 필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휴식만 하면 뭐 하냐.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삶이 이래야 돼. 양값이 있으면 음값이 있어서 휴식만 하는 사람, 그게 휴식일까? 휴식이란 건 일을 했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 생산을 하고 창작을 하고 어딘가에 쓰이고 이런 시간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내가 요즘에 유튜브 채널 가끔씩 운전할 때
팟캐스트처럼 드러나. 뭐 경제적 자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를 모으면 은퇴를 할 거니, 몇 살 때 은퇴를 할 거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은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자신의 이만큼 텐션을 올려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성과물을 만든 사람들의 은퇴는 휴식이 아닐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거지. 어떤 부자 되면 다들 쉬고 싶어해 같은 그런, 여러분들 얼른 돈 벌어서 빨리 그냥 노는 백수의 삶을 갖고 싶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걸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1년에 3억 버는 의사인데 로또 당첨돼서 20억 자산가 vs를 하더라고. 의외로 댓글에는 로또 당첨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로또 당첨된 게 어떤 인생의 이 흐름을 탄 다음에 로또가 당첨된 몇 살짜리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23살 정도라고 봅시다. 저는 23살이라고 하니까 조금 후자에 가는 23살 20억 자산가 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보자마자 의사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억을 갖고 있다 보다는 뭔가를 할 줄 알아서 그게 몇 년을 하다 보면은 20억이라는 꿈은 되게 소박했구나라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가 정말 중요해서, 일과 휴식이라고 했을 때 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휴식으로 넘어간다면 마냥 노는 휴식의 삶도 행복하지 않고, 휴식이 없는 삶은 뭐 여러분들 중에도 진짜 지금 치여가며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뭐 그거 나름대로 불행할 거고. 그래서 일과 휴식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니까 그런 게 있었다. 야, 맛있네요. 야, 술은 더 맛있네. 달지 않아 좋아요. 요즘 술들이 너무 달게 나와. 알아? 물론 답니다. 근데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서 너무 좋다. 야, 이거 오늘 냉동실에 얼려놓은 이 잔에서 한번 먹어볼까? 좀만 먹을게요. 맛있네요. 다음 주제는 뭡니까? 이게 또 진로잖아요.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건 참진의 이슬로, 그거는 나아갈 진의 길로 아니야? 좋아하는 일과 하는 일,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질문도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이거 또 취하네 살짝. 진로를 생각했을 때는 좋아하는 일인데 잘 못한다? 그럼 진로로 가면 안 돼요. 감히 얘기하지만.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상사한테 우리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해야지 이런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잘해야 쓰여. 좋아하지만 안 쓰인다는 게 얼마나 슬퍼. 내가 보면은 30대 한 초반까지는 좋아하는 걸 좀 고집해도 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로라든가 인생 상담을 할 때 있어서 나이라는 팩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그게 제일 슬퍼. 이건 20대 중반인 친구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적용되는 거 아니고, 20대 중반인 친구들은 다 해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해봐도 되는데, 근데 이거 열심히 했고 이렇게 이루었는데 다른 꿈도 꾸고 싶어요. 그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학교 다니다가 학사 경고 맞고 군대 갔다 와서 1, 2년 열심히 하고 연예계 생활을 했지만 1, 2년 열심히 한 거 그게 되게 컸거든. 김수현 작가 선생님 작품을 할 때 그 시간에 그 훌륭한 선배님들과 호흡했던 배우로서의 나에 엄청난 성장을 줬단 말이야. 그걸 이뤄냈다, 겪어냈다, 치러냈다라는 그거가 엄청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뭔지 모르고 그냥 젊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30대 초반을 보냈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나는 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영업을 한다거나 자기 사업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될 때 있어. 채용을 하는데 가수를 꿈꿨다거나 연기자를 꿈꿨다거나 예술인의 삶 이런 것들을 했던 친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돈은 필요해서 그 일은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 거야. 사실 이거는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건데 내가 이걸 했는데 안 된다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파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은 새로 시작해도 돼. 얼음 해가지고 온도락으로 30도가 넘어가면 온도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참 여러분들 술 같은 경우 독주 30도 넘어가는 술은 상온에 보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왜냐면은 소주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용 방법이 김지석 씨랑 저랑 그게 되게 공통점인데, 소주를 이렇게 잔으로 따라 먹는 것보다 글라스 500cc 잔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다 칼칼칼칼 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 있던 소주가 돼버리니까 희석이 잘 안 돼. 얼음이 늦게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소주 농도 그대로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상온에 두는 걸 추천을 하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진짜여야 돼, 진짜. 진심이어야 돼.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기술들이 쌓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라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한 편이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칭찬부터 하는 스타일이야. 못돼. 난 막 그런 걸 내가 사교 기술을 내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나랑 다리가 놓였으면 좀 진심으로 그 사람이랑 이걸 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 굳이 그 사람 그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나도 살면서 기술이 쌓일 거 아니야. 어느 순간 기술을 써 내가. 근데 기술을 써가지고 친해진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관계밖에 형성이 안 되더라고.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찐친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거기서도 필요에 의해서 혹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30대 혹은 40대, 50대에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면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신 진심이어야 된다. 근데 그 진심은 말 안 해도 느껴진다라는 거. 야, 얘는 진짜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얘랑 지금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남녀 관계도 뿐만 아니라 남남 관계, 여여 관계에서도 진심이어야 된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거는 뭐 내가 내 자신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나 저 사람한테 진심이어야 돼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내 주변에 보면은 모두를 진심으로 만나는 친구도 있고 모두를 좀 슈퍼피셜하게 만나는 친구도 있는데 보여. 근데도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좀 진심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고 진짜 마음, 그 사람을 진짜로 좋아하느냐, 그런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진로 24는 진심인 소주. 30대 격차가 나잖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나이 들수록 뭐 지수함수처럼 벌어져서 회복 불가능할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수함수처럼.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을 이룬 것만큼 불행한 인간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 그런 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지수함수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서는 이게 벌어진다, 혹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못 따라간다, 이게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푹 무너질 때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30대 중반 이후로는 잘 안 바뀌어요. 그 30대 중반은 열심히 살았다, 둘 다 열심히 살았다 라면은 바뀔 수 있는데, 안 열심히 산 30대 중반은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수함수로 난 이때까지 했으니까 안 될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대신에 적어도 30 초반까지는 여가를 버리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거에 본인에 대한 원망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나이에요. 진로194 같은 경우는 이렇답니다. 중류하는 그 시스템상 처음에 중류된 거랑 마무리로 중류된 거에 어떤 품질차가 분명히 있나. 품질차, 맛차 뭐 여러 가지 그 특성차가 있는데, 진로194 같은 경우는 3번 중류를 하는 동안 그 중에 가장 중간 부분 중류,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중류된 재료들로만 3번을 중류해서 만들어낸 슈퍼 프리미엄 중류수라는 거.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중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194 같은 경우는 이제 팝업 스토어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팝업 스토어엔 참고로 오픈런이 벌어졌답니다. 엄청나게 핫한 술입니다. 진로194와 한 혼술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빠이빠이.
여러분들 그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꼭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아온 40살 아저씨 형이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걸러 들으세요. 진짜 방금 만들었다는 그 기운이 좀 느껴져 있다. 마치 방금 죽인 산낙지가 꾸불대고 있는 그 기운이 느껴지듯이. 사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리뷰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묘사를 하는 거지, 술자리에서 이거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커피를 한번 내가 옛날에 배웠잖아. 이제 커피를 내가 그렇게 먹으니까 피곤해서 못 먹겠어. 진로 1924도 이런 맛이네 해서 적당히 해야지. 하석진이 무슨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느껴지려고 하는 것 같아 하는 순간 딴 친구들 딴 얘기하고 있을 거야. 맛있네.